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좀 주셔서 제가 예전에 법무팀에 있었던 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 어제 늦게 아주 늦게 그 51부 민사부 남부지방의 결정문을 이제 받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주보에 날 올려오는 그 성락 인사이드 안에 보면 이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 연기에 대한 공고, 그게 왜 성락침례교회 대표 김성현 목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해서 이제 개최 연기한다, 그리고 10월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성락 인사이드 주보에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계협에게 회원 명부를 검증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보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계협한테 회원 명부를 이제 우리 거를 주면서 또 저쪽 것도 받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명부라는 거는 실상 이제 나중에 여기서 그 결정문에도 보면 나오는데, 어느 한 구석에 보면 나오는데, 설사 성락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고자 한다면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교인 명부는 공개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교계협 회원 명부를 이제 우리도 봐야 되고, 또 교계협도 우리 명부를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월 15일에 임시사무처리 개최가 된다는 부분들에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화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 11가지 정도 포인트를 이제 제가 잡아봤는데요. 11가지 포인트를 일단 말씀하기 전에 우선 그 51부 민사부 남부지방법원에서 왔던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런 이야기를 판사가 제일 먼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집 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판사가 쓸 때는 정말 중대한 하자거든요. 특히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중대하다고 할 때는 이거는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쳐 나가고 보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사가 감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집 절차가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을 판사가 제일 먼저 적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뭐까지냐면 가처분 결정을 내릴 건데 그것을 반드시 교회 내에 공시를 할 것을 일부러 여기에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센터 내부나 곳곳에 교인총회 하지 못한다는 그런 가처분 결정이 붙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판사가 적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관 내에 운영 규정 내에 사무처리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민법에 이제 준용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교인 명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위임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누군가가 제시했던 어떤 교회 내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는 판사가 판시하지 않겠다. 우선은 교인 명부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그것만 봐도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고, 위임장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판사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임장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또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새로운 이슈가 또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이번 결정문은 판사가 철저하게 교인 명부에 대한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인 명부를 교차, 비교,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7월 18일자, 그러니까 이제 그 가처분을 낸 다음에 양쪽을 불러서 같이 신문을 하잖아요. 그때에도
추후에도 계속 변동이 계속 정정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교인 명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7월 18일에도 재판부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인 명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모수 이제 분자, 분모 이렇게 나누잖아요. 분모와 분자가 나오는데 모수 자체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절차가 있다라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일 예배를 참석했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갖고 지금 교회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근데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 예배 참석 여부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향후에도 교인총회나 사무처를 할 때에도 주일 예배 참석했냐라는 것으로 성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향후에 난제가, 새로운 난제,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5번의 항목에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 출석 현황표를 통해서 주일 예배 참석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리고 그 이유뿐만 아니라 꾸준한 여러 번에 걸친 신방 절차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인지하겠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제출 자료만으로 주일 예배 참석했다라고 확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주일 예배 참석 여부로서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결정문에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표 안건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독 선임이라든가 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용해 달라는 부분들을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로 이제 우리는 받고, 당연히 그때 박수 치면서 이제 진행된 걸로 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에 따라 소집되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그것은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인 명부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를 한다고 할 때에도 나머지 5분의 4의 사람들한테도 이런 통지를, 이런 소집해서 진행한다는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 재판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4든 5분의 1이든 뭐든 상관없이 모수 확정된 교인 명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통지를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결국은 제가 예전에도 블로그를 통해서 꾸준히 주장했던 바인 것처럼 두 가지가 반드시 선결이 돼야 됩니다. 교인 명부가 확정이 돼야 되고, 교인 명부가 확정된 다음에는 교인총회 할 구체적 날짜가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 명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블로그에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에서 역시 동일하게 5분의 1 소집했던 그 안건 제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효화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더욱 이 교인 명부 확정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재판 판결이 나기 이전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판사는 본인이 판결한 내용을 이후에 새로운 법적인 분쟁들이 야기될 때 그 새로운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부분까지를 반드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유죄 무죄를 내린 이후에 그 이후에 지속되고 또 반복되고 또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법적 분쟁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교인총회를 하면서 안건을 여러 가지를 내밀었어요. 감독 선임과 재산 매각과 또 이런 부분들을 우선했고, 또 뭐 임시의장 이것도 하긴 했겠지만 중요한 건 두 건입니다만, 이 두 건으로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또 다른 재산 매각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 교인총회를 하게 되면 하게 되고, 또 판사가 이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고, 그래서 교인총회가 만약에 이제 내일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총회 무효 소송이 들어갈 것이고, 또 위임장에 대한 부분도 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은
교인 명부 확정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계속해서 그 재산 매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총회가 개최됐을 경우에 새로운 내부 분쟁이 더욱더 격화되고 또 심화되고, 그러면서 양쪽 또 혹은 세 쪽 정도 성도들이 또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재판부에겐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판사가 교인총회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일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판사는 이번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될 경우에 채무자 내부의 분쟁이 더욱 격심해질 것이고, 또 전체 교인의 수가 제대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 곤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교인총회 하지 못한다라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집중해서 교인 명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교인 명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나지 않으면 10월이든 내년이든 언제든 간에 이 교인총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교인총회 관련한 51부 민사부 2023 카합 20279 혹은 20278들에 대한 하나의 주된 내용들인데요. 이것만인 게 아니고 또 장학정 쪽에서 이제 채권자 이름으로 개최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내용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장학정 이름으로 하는 게 뭐가 또 있냐 그러면 교인명부, 열람, 등사 등 가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계협에서 성락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쪽이 갖고 있는 교인명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열람 등사하게 해달라 이런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이건 역시도 인용 결정이 났는데요. 사실 교인명부는 교무국에 비치를 해서 성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런데 교인명부가 공개되지 않았고 다 됐다라고만 이렇게 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건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또 몇몇 법무팀의 그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이야기도 했었고요. 근데 결국은 명부를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학정 이름으로 그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한 게 인용이 되었고, 그 인용 결정 날로부터 5일 동안 이제 이 본당과 또 보관 장소에 임시 사무 처리에 관련한 이 교인 명부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이제 판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쪽에서 그동안에 준비하면서 했던 여러 부분들 있잖아요. 교인 명부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결국은 열람할 수 있도록, 복사할 수 있도록 교계협 쪽에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열람 등사하지 못하도록 판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성명과 주소만 공개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했고, 침례대장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또한 여기에도 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다툼이 있고요. 이런 다툼이 있고 또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검증에 앞서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 교인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할 때는 이런 내용을 결정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인명부가 정정되고 있는 절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 명단이 확정되는 부분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제한된 상황에서 교인 명부가 반영되고 또 수정되고 또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판사는 계속 지적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교계협 명단과 또 교회 명단을 교차하여서 검토하라 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인총회를 하게 되면은 10억을 이제 그 간접 강제금으로 내야 되고요. 교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1억을 간접 강제로 이제 지급할 것을 이제 청구를 했었지만 재판부는 그것은 어렵다. 다만 이제 교회 내 공시를 하는 것만, 게시를 하는 것으로만 결정을 짓자 이렇게 하고 재판부의 결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최근에 나온 결정문은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교회 주보에 나온 성낙 인사에 대한 나온 성낙 침례교회 임시 사무 처리회 개최 연기 공고와 관련해서 이제 11가지 부분들을 제가 이제 딱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은 교인 명부를 중대하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러면 10월 15일 날 한다면 7월 22일과 10월 15일 3개월도 안 되는 거예요. 3개월도 안 돼서 이게 보완이 되었을까? 치유가 되었을까라는 재판부 개개별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3개월 안에 치유됐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할 겁니다. 여러 자료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저는 10월 15일이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재판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10월 15일 한다는 부분들은 법무팀의 어떤 심각한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또 세 번째는 교계협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계협도 주장을 했었고 판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차 검증해야 된다는 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 네 번째는 뭐냐면 칼자루가 현재로서는 교계협이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 명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판사한테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계협에 제공하지 않았고 교계협에서 그것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차하여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판사가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칼자루는 교계협이 쥐고 있다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그렇다면 교계협은 10월 그 교계협이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10월 30일까지 내부에서 교계협 내부에서 교인 명부 확인하는 작업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7,005명이라 그래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명이 7,005명. 그리고 우리 교회 쪽은 아마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1차 교인총회 할 때 2017년도에 할 때 4835명이었거든요. 4,853명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이 들어가고 돌아가신 분을 뺀다 하더라도 5,000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7,000명 대 5,000명의 구조인데 이 부분을 정말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교계협에서는 10월 30일까지 내부 교인 명부를 확인하겠다라고 공연하다시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계협은 10월 30일까지 작업을 할 것인데 우리가 10월 15일 날 교인 총회를 한다? 확정 짓는다?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계협이 빨리 한다 하더라도 11월이 되어야 교차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죠? 그게 6번째고요. 7번째는 그렇다면 그 교차 검증을 하고 또 서로 조율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빼야 된다, 이 사람 넣어야 된다, 이 사람 이미 딴 교회 갔다, 뭐 이런 여러 내용들이 주고받으면서 조율이 될 것인데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저는 선의의 입장에서 서로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3주가 걸릴 것이라 조율하는데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8번째, 그러면 중대한 이 하자가 번개 치유, 진짜 신속하게 번개같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12월 초에가 되어서야만 교인총회 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9번째 이제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교계협이 7,005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7,005명 되는 교계협 명부를 교회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인지, 여기서 같은 동수를 맞춘다면 5,000 대 5,000으로 맞춘다면 2,000명을 털고 내야 되는데 과연 교계협 2,000명의 교인 명부를 분명히 그들은 자필 사인을 했을 거예요. 7,005명 낼 때는 자필 사인을 했을 건데 그 자필 사인한 2,000명을 과연 떨고 낼 수 있는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5,000 대 5,000을 만들어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이고 또 7,005명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5,000명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7,000 대 5,000이기 때문에 결국 교인총회를 하게 되면 지게 됩니다. 재산 매각도 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게 10번째 문제점인데요. 그러면 마지막 11번째 지적할 점은 뭐냐면 결국 새로운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또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딜레마, 새로운 연기,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노정될 수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원이 명시한 그 중대 하자점, 교인 명부에 대한 중대 하자점이 있다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좀 아픔이 있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서 치유하지 않으면 영원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거니까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